오늘의 수익버스 탑승 맞춰봤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참 뒤숭숭합니다. 시세 급변한 대표적인 종목 안에 상위권에 다 제약바이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또 재미가 없을 때 우리가 믿고 그동안 수익이 가장 많이 왔던 테마는 뭐였을까? 제약바이오구나. 여기에 계속 펩토론이 살아있네? 또 이 안에서 먹거리를 찾아볼까? 라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투자 뉴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봐도 될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선별해 드리도록 할게요. 박철순 이사, 신동훈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뜨거운 주식시장의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관련 뉴스가 많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날부터 진단도 안 받고 무려 3펜이나 예약했다. 110만 원의 비만약이다. 지금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정해진 정찰가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는 50만 원에 어디선 80만 원에 판다고도 합니다. 첫날부터 문의가 폭주하자 어제 세론으로 작용할 줄 알았던 비만 치료제가 갑자기 오후에 블루엠텍을 필두로 많은 종목들이 크게 시세가 분출됐어요. 그리고 상승세를 키우며 마감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펩트론의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동안 부딪혔던 천장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어떤 기술이 어떤 원료가 효능을 낼까 뉴스가 찾기 안 달랐습니다. 이번엔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가 비만 당뇨 관련해 신부전을 예방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 페노피브레이트 관련주가 뜨겁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이 관련주로 꼽혔냐면요. 한국파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최초 수용성 페노콜린 제품 보유된 이력이 부각되며 상한가 같고 이에 대해서 시장이 좀 뒤숭숭한 것 같다. 이 뉴스 하나로 상한가 보내버리는 만큼 굉장히 강한 거야. 시장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분위기 어떨까요?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펩트론의 경우에도요. 현재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2.12%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97,200원까지 올랐고 대화제약, 대원제약, 대봉LS 다 같이 올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파마 역시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페노피브레이트의 후발주를 찾으려고 제2의 한국파마로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박철순 이사님. 네. 사실 통상 제약바이오의 세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천적이었잖아요. 네, 정말 그 유한양행과 그리고 그 옛날에 알테오젠 역시도 호재가 나오는 날만큼은 못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비만 당뇨의 경우에는 세론이 없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이제 학회라든지 이런 일정이 있을 때 이벤트 드리는 전략으로 이제 들어오는 자금 때문에 이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이벤트 끝나면 세론으로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번에 좀 펩트론이라든지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조금 선반영됐던 게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위고비가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날 사실 주가가 좀 안 좋았었어요. 급격하게 좀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테오젠의 머크사로의 어떤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봤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과 일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가 나온 지는 좀 오래됐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열풍이 분 거는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리서치사에서 보면은 한 2028년도까지 한 40에서 50% 정도 연평균 성장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비만 치료 관련된 시장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눌릴 때마다 좀 사볼 만한 이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로도 좀 볼 만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위고비 출시 이후에 경쟁사인 이 일리아릴리의 이제 젯바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한국에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비만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노보노디스크의 이 위고비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삭센다가 먼저 들어왔었죠. 삭센다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특허가 이제 2개가 만료가 됩니다. 올해 11월 달에 하나가 만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11월 달에 또 한 번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복제약을 만들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복제약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허가 끝나면 또 복제약이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들이 주기적으로 나온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테마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 초입 단계에 있던 부분들 그리고 기술 수출로 인해서 알테오젠처럼 엄청난 또 실적을 또 뽑아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비만 치료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요, 이 제약바이오에는 주포가 있는 것 같다. 이벤트 드리븐을 하는 주포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솔직히 국내 증시 이상해. 꼭 편식하는 어린아이 같아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펩트론이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하나씩 한번 종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앞서 알테오젠 유한양행과도 좀 비교를 해보긴 했는데 펩트론의 그 이야기가 계약이 사실 임상까지 확인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체결할래라는 그 포문을 알리는 계약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알테오젠 유한양행과 어깨로 좀 견줄 만한 계약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신고가 행진이 그들처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계약 내용은 좋은데 네. 그 알테오젠 유한양행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엔 아직 조금 무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 숫자로 실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판매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직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계약 내용이 좀 비밀 내용이 많아서 상세 내용을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좀 펩트론이나 뭐 인벤티지랩처럼 이런 업체들에게 되게 좀 우호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좀 기술이 인정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주가 또한 큰 폭으로 상승은 했지만 향후 상승세를 조금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계속 좀 지켜볼 만한 위치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유한양행 또 알테오젠의 계약과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확연한 돈이 나오는 계약은 아니었다. 추후에 이제 일정들을 봐야 된다. 게다가 이미 기술 수출했던 부분이나 이런 좀 그 파이프라인들이나 이런 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깨를 견줄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건 맞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철신 이사님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펩트론이요? 네. 좋죠. 많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사실 물린 분들이 거의 없을 만한 가격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99.9%가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펩트론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계약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확인이 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알테오젠 여기가 비슷하다, 비슷한 계약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르다. 다만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그게 계약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접근은 조금은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확실한 손절가면은 접근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에 어떤 저항선 자체가 없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주력 세력인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 10월 2일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하루도 제외하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함께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저라면 계속 상방 열어놓고 끝까지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펩트론을 사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갖고 있지 못한 분들도 빨리 사고 싶죠. 그래서 후발주를 찾고요. 파생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사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파생 테마로 페노피브레이트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페노피브레이트의 경우에는 지금 비만 당뇨 관련해서 신부전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더해지며 이 역시도 하나의 테마로 묶였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단 한국파마가 먼저 반응을 했고요. 조금 전에는 경동제약도 관련주로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이 페노피브레이트가 뭔지 한국파마가 상한가 갔는데 그만할 만한 재료인지 팩트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이 페노프레이트라는 제제가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로 주로 쓰이는데 네. 저는 근데 이게 사실상 제가 과학 기술을 직접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좀 가능한가를 잘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오늘 그 지스트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 자료가 꽤나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비만 치료제 또한 그 당뇨 치료제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능성만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좀 이 주가가 좀 설명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추가로 지금 뭐 추격 매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페노피브레이트를 기반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느냐에 대한 커멘트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메이저님이라면 개인적으로 지금 비만 당뇨 관련해서 선두 주자에 있는 펩트론을 포함해서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D&D 파마텍, 뭐 인벤티지랩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비만 당뇨 테마가 커지면서 이런 파생 테마로 나오고 있는 뭐 경구용 치료제, 뭐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렇게 해서 뭐 라파스 많은 종목들이 거론되잖아요. 후발주에서 상승의 수익을 더 노려보시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미 상승세가 좀 있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레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뭐 매물대 저항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좀 주도주로 역할을 하고 있던 펩트론이나 이런 쪽을 좀 볼 것 같고요. 이런 파생되는 테마는 어디까지나 이게 실제로 이게 지속이 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십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는 거 보니까 펩트론을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무분별한 확산이 나올 때는 고점 근처긴 했다라는 의견도 주시는데요. 우리 이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갖고 있는 분들, 특히 비만 당뇨 치료제를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에게 현 구간의 가격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네. 지금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타이밍인 건지 매도해야 되는 건지 이 파생 테마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총정리해 주세요. 일단 파생 테마는 단기 테마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다른 또 차선책을 찾다 보니까 이게 또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비만 치료제와 직접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자체가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삭센다 같은 경우는 매일 맞아야 되잖아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너무 비싸요. 귀찮죠. 그리고 비싸고 네.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맞고 뭐 한 달 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좋겠죠. 그래서 이런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부각이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방금 가장 많이 올랐던 페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펩타이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데 이 지금 펩타이드가 지금 거의 이 가장 유명한 제품들의 원재료거든요. 그래서 펩타이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봉LS라든지 애니젠이라든지 나이백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기업들 중에도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지금은 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시카고 좀 있는 상태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뭐 펩타이드라든지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신고가 찍고 있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지고 있어야죠. 네, 차익 매물 나오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우리 박재수 이사님 축하드린다, 부럽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밑입술이 떨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왜냐면은 오르면 너무 다들 불안해하시니까 아니 저는 너무 아니, 기분이 좋을 것 옆에서 같은데. 보는데 입술이 계속 떨리세요. 네, 그게 왜냐면 네.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 종목들은 계속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보유자분들은 오늘 홀딩하는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이 비만 당뇨 파생 테마를 보기보다는 원론적인 키워드를 가져가 보면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기술을 갖고 있는지 특히나 펩타이드 생산 기업으로 대봉LS, 나이백, 애니젠도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 여기서는 진짜 두 분의 고견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같이 텔레그램 방을 보다 보면은 원전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원전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주기도 하고 매번 수익을 낼 듯 주지 않았던 대표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믿어도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AI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수적이다. 뭐 전력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ESS라던가 에너지 관련주들이 눈에 띄었는데 미국 거대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요. 이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요즘은 원전 업체들과 손을 잡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구글은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스타트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거대 기업들이 원전을 선점한다라는 소식. 그래서 저희가 전일에 미증시에서는 그래도 원전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나쁘지 않네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추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제 묻다방에서는 차트가 이뻐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쁜 차트가 갑자기 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 차트 괜찮은지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 22일에는 우리나라에서 SMR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 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뉴스가 쏟아진다면 다시 한번 SMR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해 우리도 같이 좀 장기적으로 볼까라고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주가 흐름 보시죠. 차트가 정말 이뻐졌을까요? 현재는 2.4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주 막 난리 났을 때와 비교한다면 주가 상승이 크진 않지만 최근 전반적인 시장이 아웃퍼폼하지 못했던 걸 감안해 봤을 때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른 SMR 혹은 원전 관련주들 오늘 장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BHI는 6.8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니저님, 이 원전과 관련해서 텔레그램 방에 유독 뉴스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눈여겨봐도 되는 그 빅테크 관련 뉴스인 건지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어떤 뷰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전만한 에너지원이 현대사회에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원전은 좀 필수적으로 좀 가져갈 만한 섹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미국 시장 온기랑 또 국내 시장 관련주들 온기랑은 좀 다르죠.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뭐 최근에 오픈 AI의 오클로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테라파워 그리고 이제 뭐 컨스텔레이션 그 에너지였나요? 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네, 이런 차세대 원전주 관련주들은 이미 좀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아직 국내 시장으로서는 그냥 해봤자 뭐 SMR 관련주 정도만 이제 찾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국내 시장과 좀 별개로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원전은 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아주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완전 커플링한 그런 국내 증시의 원전주 흐름은 아닐 수는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봐야겠는데요. 그럼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달 들어서 한 6%가량의 주가 상승이 보여줬어요. 10월에 수익 내기 어려웠던 장을 감안해 본다면 나쁘지 않은 추세인 건데 아까 그 차트가 이뻐 보인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가격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8월 5일날 그 큰 조정이 왔을 때랑 그리고 이제 뭐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좀 주가가 좀 부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이슈만 좀 해소된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크게 뭐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부담스럽지 않다. 그런데 나는 정말 원전은 너무 싫어, 너무 호되게 당했던 경우가 많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방도 들어가 볼게요. 똥밭에 굴러도 주식판 텔레그램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이 멀미가 나시는 분들은요, 우라늄을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 가격도 우상향 중이고요. 비록 원전이 새로 지어지는 것은 천연가스 발전소 대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 빅테크들의 원전 러시가 계속되고 있고 소형 원전, SMR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필요한 원자재인 우라늄, 여기로 한번 재료를 찾아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원전으로 멀미가 난 분들은 우라늄 어떠냐라고 하는데 네. 국내 시장에서 우라늄 관련주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직접적인 건 없다고 보고 있고 관련주로 묶여서 검색하시면은 뭐 관련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냥 원전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우라늄과 직접적인 건 없고 그나마 해외 주식으로 돌려본다고 한다면 미국 주식은 있어요. 미국 주식은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일단은 지금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나마 유일하게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빅테크 같은 경우 서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원전 회사라든지 전력 회사랑 계속 지속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원전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원재료인 우라늄은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센트러스 에너지라든지 관련 기업들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도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판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가장 큰 우라늄 생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공급량을 좀 축소시킬 것 같더라고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도 가격을 더 올리면서 조금 더 업황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뭐 센트러스 에너지라든지 해외 주식 중에 관련된 우라늄 ETF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딱 우라늄으로 콕 집어서 설명드릴 종목은 없지만 이제 원전 테마로는 묶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SMR 관련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원전주 좀 비중을 확대하거나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공략해봐도 괜찮은지 원전에 대한 투자 의견 또 앞서 박철순 이사님의 두산 에너빌리티 의견은 못 들었으니까 네. 총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SMR 국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 물론 일정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 몇 개월 정도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최고점 찍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격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담아볼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체코 원전에 이어서 뭐 루마니아라든지 지금 유럽권에서의 계속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가격이라면 들어갈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주기기를 만들고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상승세가 좋고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산업이라든지 관련돼서 묶여 있는 종목들 다 볼만합니다. 가격적으로 지금 다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가격만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진엔텍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입니다. 상장 이후에 가장 최저점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괜찮습니다.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59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상반기 때 지금 합쳐보면은 지금 32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작년보다 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최저점. 역사적 저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특별히 밀리지도 않고 2개월 이상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는 종목으로는 아주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가격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는 우진엔텍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진엔텍도 함께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좀 하락폭이 큰 대표적인 테마도 눈에 띄어서 저희가 점검해보고 갈게요. 오늘장 화장품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VT가 3% 넘게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ISC 패밀리도 현재 구간에서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삐아는 1.31%의 약세 그리고 클래시스는 4%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들의 동력이 며칠 동안 좀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가 있나 하고 제가 관련 글들을 찾아봤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뉴스라던가 데이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시죠. 최근에 일본 화장품의 수입 비중 추이를 보시면요. 한국산이 가장 밑에 있는 이 진한 녹색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24년 8월 누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 프랑스산을 넘겼습니다. 숫자가 잘 보이지 않는데 29%인 걸로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수입 비중도 넘겼다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국내 업체들의 선방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고요. 이번에 CLSA에서는 K뷰티 투어에 대해서 요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뷰티 모멘텀 유지된다. 여전히 테마적 트렌드의 초기 단계인 것 같고 ODM 업체들의 경우에도 이 테마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K뷰티의 구조적 성장이 최소 2, 3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강력한 주문 수요는 미국의 모멘텀에 의해 계속되며 이는 약한 계절성을 상쇄하는 데 기여될 거다. 또 연말에 보면 여러분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소비가 좀 진작될 수 있는 구간이기에 현 구간 이 화장품주 하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매니저님 오늘 화장품주들 뭐 악재가 나온 건 아니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통상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좀 올라서 하락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낙수 효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사그라들면서 좀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여전히 지금 딱 매수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소비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이제 다가오는 중국 광군절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12월에 있을 뭐 미국의
전통적인 소비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랑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소비 성수기가 이제 도래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현 구간에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여진다. 이번엔 좀 결론을 내주셨는데요. 박재순 이사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대다수의 종목들에서 지금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말 앞두고 또 이제 수익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최근에 좀 대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전저점 영역에 들어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에서 더 하향 이탈하지 않고 전저점에서 지지선 만들면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성수기를 앞두고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반등 보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들어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갖고 가는 게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실리콘2는 5%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SC도 4.7%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 모두 다 오늘 화장품주는 최근에 과한 상승으로 인해서 쉬어가는 구간일 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매수 가능하다라고 대응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